나는 노예계약 가수였다. 허주연 변호사님. 어우, 단어만 들어도 끔찍한데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요즘에 연예계가 노예계약이라는 이슈로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바로 2000년대를 풍미했던 발라드 가수 한경일 씨 얘기입니다. 한경일 씨요? 네, 한경일 씨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내 삶의 반, 이 굉장히 히트를 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대중들 앞에서 사라졌거든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안 보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18년 만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동안의 일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한경일 씨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한경일 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노예계약의 피해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입이 정말 1원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허. 집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소속사에서 돈 없다고 정산 못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18년 만에 나와서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 한경일 씨, 저도 예전에 참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뭐 어떤 분들은 한경일 하실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한경일 씨 히트곡 좀 들어보실까요? 깊은 사랑이 죄면 배로 줄일게 이제 떠나는 그대여 나처럼 웃어줘 기억될 모습은 항상 그것뿐이게 그저 한 번의 미소를 너에게 보이려 천번도 더 흘린 그 뒤에 눈물은 날까 한 사람을 사랑했네 그리워했네 그런 그녀가 떠나갔네 웃음 짓고 싶어 깊은 나의 절망을 그녀가 자, 노래 들으시니까 그 가수 하시죠? 백성훈 변호사님. 네. 이 한경일 씨 히트곡도 꽤 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혜원 평론가 얘기 들어보니까 수입이 1원도 없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저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한경일 씨. 2002년도에 이제 한경일 넘버원이라는 1집 앨범을 내고 조금 전에 들으셨던 저 내 삶의 반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는데 노래방 금지곡입니다. 남자들. 아무도 안 올라가요. 정말 엄청난 폭발력의 가창력에 뭐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인 그 목소리여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저도 듣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이제 한경일 씨 말에 따르면 한경일 씨 주장입니다. 네네. 노예개혁했다고 하는데 가수 활동 기간에 저 정도 히트를 쳤으면 꽤 부유하게 살아야 정상인데 그러겠죠.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정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반지하 집이 남았는데 그 반지하 집 팔고 아이고. 빚 다 갚고 이제 길거리에 내앉았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큰 누나네 집으로 아빠, 엄마, 그다음에 한경일 씨 본인 3명이 다 얹혀 살았다면서 본인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과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설명만 들어도 참 기구한 운명이다 싶은데 좀 더 우리 자세한 얘기 한경일 씨 목소리로 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수입이 정말 단 1원도 없었어요. 지금 집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사정을 하는데도 돈 없다고 못 준대요. 요즘 말로 하면 노예계약인 거죠. 그때 3집 때 열심히 활동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용돈을 이렇게 주시더니 너 한 일주일 정도 어디 가서 좀 숨어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조금 더 그 주목받기 위해서 뭐 소속사하고의 어떠한 좀 트러블 때문에 제가 잠적을 했다라고 작전을 그렇게 짰었어요. 그래서 이 뒤로는 그래서 방송도 못하고 방송도 잡히지 않고 그리고 외부에서 행사도 들어오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유일하게 있던 반지하 집을 팔고 모든 빚을 다 갚고 길거리에 나 앉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큰 누나네 집으로 아빠, 엄마, 저 3명이 얹혀 살았었어요. 하정은 평론가님. 예. 뭐 저희가 물론 이제 한경일 씨가 하는 얘기를 이제 전적으로 이제 듣고 있는 거긴 하지만 예.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뭐 잠적해 있어라. 이른바 예. 이제 노이즈 마케팅일 것 같은데 이게 예. 이 시절에는 가능했던 일인가요? 이게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되지 않는 건데 네. 연예인들이 원래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서 잊혀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렇죠. 일부러 대중의 시선에서 어디로 떠나간다? 이걸 마케팅으로 한다? 좀 상식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또 마케팅이라는 건 상상력이니까 여러 가지를 또 상상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김민우 씨가 이병열차 안에서로 히트한 다음에 소속사에서 이병열차 안에서 떴으니까 진짜로 이병열차 타는 게 좋겠다고 아이고. 그래서 군대를 갔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상하기 나름이다 마케팅은. 그래서 이런 마케팅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사실인지 알 수는 없고 한경일 씨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한경일 씨 말에 따르면 이렇게 잠적해서 노이즈는 그때 일으켰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오히려 대중이 이분이 결국 이제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고 사라진 거잖아요. 네. 나한테 무책임하다고 하더라. 회복이 안 된 예,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방송 일이 잡히질 않고 방송에 기회를 안 주고 아유. 행사도 안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 전성기가 끝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이런 시련이 올 때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또 한꺼번에 막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 뒤로도 막 여러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한경일 씨가 방송 인터뷰를 보면 보물 1호로 스크랩북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크랩북을 만들어준 사람 바로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6년 전에 파킨슨병 지금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이 지금 스크랩북에 굉장히 여러 사연이 얽혀 있는데 저 스크랩북은요 어머니가 당시 이 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 예전에 왜 사진 크게 나고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저렇게 오려서 아이고. 해주셨는데 3권 정도 만들었을 때 즈음에 이제 파킨슨병이 온 겁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뭐 어느 방송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좀 동그라미도 치고 하셨네요. 예, 뭐 정말 조그맣게 나온 기사까지 다 찾아서 저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한경일 씨 입장에서는 가수 활동도 어려워진 데다가 어머니까지 이렇게 편찮아지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하고요. 아, 내가 정말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너무 아프고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황당하고 막막하고 슬펐다라고 신경을 밝혔습니다. 아휴, 본인을 참 제일 많이 응원해 주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데 한경일 씨 얘기 좀 마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진짜. 엄마, 이 노래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깊은 사랑이 죄라면 반으로 줄일게. 엄마, 이 노래 기억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 이름. 이름을 부른다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 한번 불러봐. 엄마. 재현아. 한 달에 한 번씩 작업을 한 지 벌써 8년이 넘어요. 굉장히 유명해지지는 않아도 좋아요. 그걸 바라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계속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이 좀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참 이 세상 어머니들은 그 누구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항상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한경일 씨도 보니까 계속 노래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일 씨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기술이 노래다. 노래로 먹고 살아야 했다라고 하면서 돈 준다고 하면서 부르는 곳은 다 갔다. 뭐 전기밥솥 파는 데도 갔었고 거기다 보컬 레슨도 하고 온갖 축가도 부르고 라이브 카페도 가고 그러면서 노래로 생계를 꾸리면서 또 다른 기회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경일 씨 대표곡이 내 삶의 반이잖아요. 이 노래 제목처럼 아직 반이 더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팬분들 그리고 우리 뉴스파이터도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항상 힘내시고 왕성한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